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은 대가성 공천 의혹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예비 후보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거짓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출첵을 규탄한다며 추가 녹취가 있다면 빨리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미 대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밝히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동맹 폄하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대공황에 올 것이라며 경제를 앞세워 막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주된 의혹은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9천여만 원을 줬느냐입니다. 검찰에 들어가기 전 김 전 의원은 무려 40분가량 취재진 질문에 답하면서 혐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검찰 조사 내용부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여혜 기자, 조사가 마무리됐나요? 네, 저는 지금 창원지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공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전 의원은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부터 명태균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9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40여 분간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공천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한 적도 명 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9,700만 원을 강혜경 씨에게 보낸 것은 강 씨가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해 매달 입금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누구에게 빌려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해도 강 씨가 끝내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명 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혜경 씨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강혜경이 나한테 판 함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임기응변식 거짓말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5시간 반 만에 강혜경 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2년 동안 녹취록에 다 뒤져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음에 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며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녹취라는 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뭐라고 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녹음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는데요. 강 씨는 업무를 위해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놓았을 뿐이라며 자신과 상대방 간의 대화였기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입장문에 지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소통하는 사이였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허위나 위증이 없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은 SNS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 씨의 위증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또 다른 의혹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았는지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 관련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사전 모의를 거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검찰 수사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선까지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버렸잖아. 김영선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서. 후보자들은 각각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예비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이 돈을 받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관련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들이 차용증을 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단순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들이 사전 모의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명 씨 소환을 앞둔 검찰이 공천 대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혐의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본인 공천과 관련된 게 있고 다른 후보자들 공천과 관련된 게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본인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이 강혜경 씨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9,700만 원을 준 혐의가 이제 예.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함께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좀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6월에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던 수사팀과 오늘 소환 조사한 수사팀이 이게 달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알아본 결과 지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검 수사부에서 맡았는데요. 여기는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부서입니다.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사 4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인데요. 이 수사부에 배당됐었다가 9개월이 지난 9월에야 검사들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명태균 씨도 소환된다고 하니까 탄력이 붙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명 씨는 어떤 점이 핵심이 되는 겁니까? 먼저 MBN이 입수한 명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검찰은 여기에다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명 씨가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쓴 건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공천과 관련한 무언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거를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거는 강혜경 씨가 공개했었던 여러 가지 통화 녹음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하지만 누구를 추천하는 행위만으로도 또 혹은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거는 각각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추천한 게 맞다 하더라도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또 명 씨가 받은 게 맞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대가 관계라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김 전 의원이나 명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아예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 의혹과 관련이 없다. 돈도 명 씨가 아닌 강혜경 씨에게 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 명 씨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때요? 이 검찰은 명 씨 소환 조사까지 끝나면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명 씨는 최근 언론에 휴대전화를 부친 산소 앞에서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다시피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고리로 삼아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방식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요구 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우선 과제는 특검 통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문제 삼아온 특검 추천 방식 등도 협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어두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할 태세인데 이미 김 여사 관련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내 농성과 대규모 장외 집회를 병행하며 특검 통과 여론을 최대한 쌓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민주당이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 공개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느냐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입수한 게 있다면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녹취 공개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휴일에 연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가 녹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정무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NC&D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녹취가 있다면 빨리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차일피일하면서 정쟁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민생과 안보는 언제 챙기느냐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민주당이 녹취를 입수한 거 있으면은 빨리 공개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흥행을 지금 겨냥해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선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반전시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본격적인 정치 공방을 벌이게 될 여야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녹취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입장 발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대표 발언의 내용과 수위가 관심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한 대표는 물밑에서 대통령실에 쇄신을 요청하면서 당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고심한 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란 게 중론입니다.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침묵하는 한 대표와 용산 지시를 졸졸 따르기만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 같은 지도자 때문에 국민의힘이 몰락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과 한 대표의 당정 일체 집중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이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1년간 이어져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거리로 나가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연설이 되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은 전국 타겟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데 지난해 윤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해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거리로 나가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 주기를 원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지만 차분한 연설이 되겠느냐며 정쟁을 연출하려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쇄신 방안을 고심하는 대통령실은 일단 이달 초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 출범 시기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하는 조직인 만큼 출범과 함께 여사 관련 논란, 앞으로 활동 범위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 시간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등 엄중한 외교 안보 현안이 많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 발표 시점도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앞서 보신 정치권 상황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 기자, 먼저 이 부분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했습니다. 꽤 전향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을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의 달로 규정해서 그런지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 그동안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 그중에서도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를 해왔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내용마저 논의할 수 있다고 오늘 밝힌 겁니다. 예.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 욕심을 내고 있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다가 대통령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는 이게 죽은 카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공개된 뒤부터 이 탄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사실 육성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정권 심판에 힘주는 것을 이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분위기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대답이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됩니까? 일단 이 민주당의 계획, 이 정권 심판 속도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입장을 내놓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한계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MBN에 예. 이번 건은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용산에서 어떻게든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나흘 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 침묵한 이유도 용산에서 입장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 최고위 또는 이번 주 안에 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기류가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엊그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번 달에 어떤 형식이든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 뭐 기자회견이 됐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네, 실장님. 대통령의
지금 입장 벌써 표명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 차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지켜본 다음에 이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 말고 또 추진하는 것이 최혜병 특검인데 이것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혜병검은 특검에서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최혜병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설득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번 달을 이 전방위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다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풍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한 차례 탄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더 이상의 이 대혼란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이 다음 정권의 대안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기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 축이며 한국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약 13조 원, 지금의 9배를 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와 대조적이죠. 주말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해리스는 푸틴이나 시진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이어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폄하하고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부는 여전히 박빙입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오차범인의 접전으로 주말 유세는 네거티브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에 집착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Right, imagine the Oval Office, and if he is elected, Donald Trump on day one would be sitting in that office, stewing over his enemies list.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남부 선벨트에서 맞불 유세를 펼치며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대공황이 올 것이고 푸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he can't handle the presidency, and she certainly can't handle Putin and President Xi of China. She will get overwhelmed, meltdown, and millions of people will die, perhaps.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 열기도 뜨거워져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차량 유세가, 워싱턴 DC에서는 여성단체들의 대규모 시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심해지면서 대선 이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판세는 막판까지 초접전입니다. 한시가 급한 이때 해리스 부통령은 없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예능 프로그램 SNL에 깜짝 출연했는데요. 경합주 유세 도중 목적지까지 바꿔가며 출연한 이유가 있겠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분장을 한 코미디언이 거울을 보자 맞은편에 진짜 해리스가 나타납니다. 두 해리스는 손을 맞잡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You can do something your opponent cannot do. You can open doors. 논란이 됐던 바이든 미 대통령의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 발언에 트럼프가 쓰레기차 유세 퍼포먼스로 대응했지만 스스로 트럭 문을 열지 못했다며 희화화한 겁니다. 해리스는 현지 시각 2일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마친 다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목적지를 바꿔 뉴욕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투표를 이틀 앞둔 선거운동 막판에 밤 11시 생방송에 참여한 것은 해리스 캠프 측이 SNL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큼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신랄한 정치 풍자를 이어가는 SNL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평론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8년 미 대선 때 맥케인의 러닝메이트 세라 페일린에 대한 풍자 패러디가 주요해 맥케인이 낙마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 속 미국 대선은 막판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이 분열로 몸살을 앓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불법 이민자가 투표했다, 누군가 투표지를 찢었다 등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가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배후엔 해외 세력, 특히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차에 탄 한 남성이 자신은 6개월 전에 IT에서 미국으로 왔고 벌써 시민권을 얻었다고 소개합니다. While voting Kamala Harris, yesterday we voted in Gwinnett County and today we are voting in Fulton County. 심지어 조지아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영상 가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you don't get your driver's license, you certainly don't get two driver's licenses with the same name. So we knew there it just didn't smell right. So we checked it out. It's fake. Don't fall for it. 허위 정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전 투표한 투표 용지를 뜯어보더니 Donald Trump. 트럼프에 투표된 것을 확인하고는 손으로 찢어버립니다. 또 해리스 후보가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유명 래퍼 퍼프데디와 파티에서 함께했다는 사진. 퍼프데디에게 압수수색을 몰래 알려준 대가로 50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 모두 가짜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영상에다가 보도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제작물이라는 겁니다. FBI, 국가정보국장실 등은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기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7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주장하며 북한군에게 지급된 무기 목록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진짜 머지 않았다는 건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위치를 알고 있다며 서방이 장거리 무기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선제 타격할 수 있으니 허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기름을 끼얹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7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되며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ми бачимо кожен майданчик, на якому Росія на своїй території накопичує ци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거론하며 서방산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Ми могли би ударити превентивно, якби у нас була ця можливість. Америка спостерігає, Британія спостерігає, Німеччина спостеріга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은 3차 대전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지도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계속 기름을 끼얹는다면 매우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서방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미국 등 서방이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면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분쟁으로 악화될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고액의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환자, 브로커 등 27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 10억 원이 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을 홍보하는 SNS 게시글입니다. 성형과 피부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도수, 무좀 치료도 가능한 의원입니다. 이 병원 의사 A씨는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설계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출연한 유명세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환자가 1,000만 원이 넘는 피부 미용 시술을 결제하면 도수 무좀 치료 각 20여회로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좀 치료 등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10여 명도 적발됐는데 결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매뉴얼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10억 원가량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복용이 금지된 무좀약이 처방되는 등 허위 진료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들이 연계하면서 보험 사기가 최근에는 점점 지능화,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제안을 받아들여 동조한 환자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많아 환자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각질에 붉은 반점까지 번지는 번선은 피부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면역 질환입니다. 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완치가 어려운데 성병으로 오해하는 시선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20년간 건선을 앓았던 50대 남성은 가려운 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고 토로합니다. 그게 뭐냐 항상 물어보죠. 뭐 에이즈 아니냐, 뭐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니냐. 20년 동안 사우나를 못 갔고요. 그런 부분의 시선들 굉장히 신경 쓰였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건선은 피부병이 아니라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 전염성이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피부를 자극해 심한 가려움증과 하얀 각질로 뒤덮인 붉은 반점이 튀어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환자 중 3분의 2가 사회생활이 활발한 젊은 층인 만큼 불편이 큽니다. 면역질환인 건선은 피부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건선성 관절염을 함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사증후군과 심장질환, 뇌졸중을 동반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치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연고를 사용하는데 심해지면 면역 억제제와 생물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완치가 어려운 만큼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없었던 생물학제제 주사라든지 먹는 신약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될수록 치료하기도 어렵고 좋아질 확률도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유지하면서 경과를. 또 염증을 유발하는 술과 담배, 고열량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 중 31명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착 초기에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20대 초반에 탈북한 김강우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무서웠죠. 이제 그래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막 앞이 안 보여서 제가 눈을 막 닦았더니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때. 또 다른 북한 이탈 주민도 1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고 외롭고 다 좋은 줄 알고 사실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안 좋은 것들도 있고 진짜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북한 이탈 주민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31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재입국 전 한국 거주 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71%로 가장 높습니다. 연령대로는 20,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가 가장 큰 이유지만 탈북민 정착을 돕는 하나원은 정작 퇴소 후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탈북민 전문 심리상담센터는 인천의 한 곳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들까지 경험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치게 되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트라우마 해소 등 초기 정착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5도, 절기 입동인 목요일 아침에는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토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리셨습니다.